자, 47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다음 조건에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갑의 권리가액을 구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가액을 동그라미 합니다. 권리가액을 구하면 권리가액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적으십시오. 자, 권리가액은 적으십시오. 이꼴 종전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종전토지와 건축물,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곱하기, 혹시 기억납니까? 비례율이죠. 배웠잖아요. 네, 비례율.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에다가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에다가 뭘 곱해야 되죠? 비례율을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 갑의 권리가액을 구하라고 해놓고 밑에 조건을 보면은 갑의 환지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억. 갑의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얼마죠? 5억. 이 값을 줬잖아, 5억은. 항상 줍니다. 그럼 뭘 구하면 되죠? 비례율을 구하는 문제, 비례율. 그러니까 비례율을 구하십시오라고 문제가 기출됐거든요. 시험에 나오면 비례율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면은 권리가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가액을 했는데, 권리가액을 구하든 비례율을 구하든 무조건 뭘 구할 수 있어야 됩니까? 비례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결국 비례율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종전토지와 건축물 평가액 5억으로 값을 줬으니까 비례율로 구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비례율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필기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고 해도 됩니다. 자, 비례율이 뭐냐면은 비례율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비례율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종전토지라고 그러잖아. 종전토지와 건축물이죠. 종전토지와 건축물. 그러면은 도시개발 삽전 종전토지나 건축물은 이런 상태잖아. 이런 상태. 농지구 임야가 많잖아.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가보면은. 그리고 일부 이제 건축물이 있겠죠. 마을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은 이 기존 건축물은 철거하고 농지나 임야를 뭐를 조성합니까? 백지 등으로 조성해서 이제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로 등 도시개발 시설이 확충이 되겠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 조성된 토지,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봐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환지구역국의 종전토지나 건축물 평가액이 100억이었어. 100억. 근데 거기 200억 돼 있습니까? 네. 100억이었어. 근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잖아. 180억이 됐어. 180억. 몇 퍼센트 늘어났죠? 그 개념이 비례율 개념이라. 알겠죠? 근데 그러면은 저절로 100억이 180억 됩니까? 공사비가 투입돼야 됩니까? 공사비가 투입돼야 되잖아. 그래서 총공사비를 제외하고 몇 퍼센트 증가되냐, 그 개념이야.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지,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개념을. 그러니까 비례율이 뭔지를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돼. 사업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공사비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고 몇 퍼센트 증가되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개념 이해 문제라고. 그럼 뭐요? 비례율은 구해드리고 X고,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얼마라고요? 종전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은 100억이잖아. 100억인데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은 얼마죠? 180억. 총 공사비가 30억이 들었어. 그러면은 30억을 빼면 되잖아요. 이걸 100분율로 표시한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00 없애버리면 얼마죠? 180 빼기 30은 150. 이 150%가 비례율 개념이야. 그러니까 비례율이 150%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공사비를 제외하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보다 도시개발이 끝나고 나니까 공사비를 제외하고 땅값과 건물값이 1.5배, 150%가 증가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전체에서
공사비를 제외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1.5배가 증가됐으니까 이걸 그대로 갑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하기 전에 갑의 땅값과 건물값은 평가지가 5억이었죠. 이게 공사비를 제외하고 몇 배가 증가한다는 겁니까? 1.5배, 150% 증가되는 거야. 이게 비례율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산수 문제가 아니고 계산 문제가 아니고 비례율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죠. 이론 문제. 그러면은 5억 곱하기 1.5는 얼마죠? 7억 5천.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비례율의 개념을 말하기를 연습해요. 말하기. 비례율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례율의 문제를 말할 수 있을까? 공사비를 제외하고 종전 토지나 건축의 평가액이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몇 퍼센트 증가되느냐의 개념이라니까. 이들 제가 나갈 때까지 안 지울게요. 그대로 둘게요. 그래서 필기는 이제 나중에 하시면 사진 찍어도 됩니다. 지금 안 지울게요. 이쪽에는. 네. 48번.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입체환지입니다. 이제 연습 많이 했죠? 입체환지는 이거잖아. 거기 들죠? 봐봐요. 자, 입체환지 설명 들어요. 삽전 토지, 여기 종전 토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도시개발하기 전에 여기에 400번지에 집중하세요. 400번지에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그 농지 소유자가 병돌이였다고. 병돌이. 그러면은 100번지, 400번지, 100제곱미터 병돌이 땅인데 환지범수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금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병도 100제곱미터의 50%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 갑이 병돌이가 환지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죠?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는 3.3을 나누면 평수잖아. 약 17평이니까 지목이 대지여도 건축하기에 면적이 충분합니까? 작습니까? 작아. 이걸 뭐라 그랬죠? 과수토지라고 해요. 과수토지. 과수토지 소유자 병은 직권으로 도시개발 사업자가 환지 교부 대상에 제외할 수 있죠. 환지를 못 받으니까 이들이 대부하면은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못 하잖아.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씁니까?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 도시개발 사업 중 종전 토지 소유자 400번지 1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병에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건설된 아파트니까 건축물 전부를 줍니까? 건축물 일부입니까? 건축물의 일부와 그 아파트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하면 무슨 환지입니까? 입체환지라. 근데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 400번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 가액을 평가하니까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 근데 입체환지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는 구분 소유권이죠. 구분 소유권의 종류가 세 가지라. 42평 아파트는 구분 건축물 공급 가액이 4억이고 32평 아파트는 공급 가액이 3억이고 22평 아파트는 공급 가액이 1억이라. 그러면은 셋 중에서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은 4억입니까? 1억입니까? 1억이잖아. 입체환지 신청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 가액 6천만 원이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잖아. 이 경우에는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단 종전 토지의 주택 소유자는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이런 문제는 장난이 아니지. 장난은 아닙니다. 자, 48번. 입체환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신청. 동의해서 신청으로 개정된 거야. 몇 년 전에. 입체환지 요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렸죠? 2번. 입체환지 신청기간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신청기간 등을 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환지 신청기간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입체환지 신청기간을 정하는 게 원칙이라. 다음 날입니까? 통지한 날입니까? 통지한 날. 입체환지 신청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정합니다. 3번. 입체환지 신청자의 종전 소유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입체환지 신청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아까 얼마였죠? 여기 병돌이는 얼마죠? 6천만 원이잖아. 6천만 원이 조성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이 얼마?
70% 이하이면 입자지 신청 대상이니까 제외할 수 있습니까? 제외할 수 있다. 이거 답이잖아. 단 4번 환지 전 토지에 건축물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위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죠? 주택 소유자.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위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자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하다. 5번 수도권 정비구역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국의 토지 소유자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국이니까 중심지입니까? 외곽지입니까? 외곽지. 투입 가능성이 낮죠? 그러면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잖아요. 3주택 공급입니까?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소유 주택 수만큼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죠. 48번만 하면 입찰지 관련 문제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네. 49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환지 예정지 잠깐 설명합니다. 보시죠. 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는 도시개발 이전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가 갑의 농지였고, 네, 갑의 종전 토지였어. 100번이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자, 이게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라.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은 여기서 뭐죠? 도시개발사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공사에. 그러면 갑은 공사를 하니까 100번지 농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농사 지어 못 지어. 못 지어. 즉, 종전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토지 임차권자가 있더라도 임대료 지급하면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환지에서 정하는 환지를 무엇으로 지정합니까?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서 이 지정되는 환지 예정지를 종전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라 이거. 이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토지와 동일하게 뭐하도록 하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 예정지 처분이 되잖아. 이 정도 개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갑과 임차권자가 토지 소유자 등이죠.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세 가지를 알리잖아. 뭐죠?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당신들이 지정받을 환지 예정지의 위치는 200번지라고. 사용 수익 가능한 면적은 500제곱미터라고. 위치, 면적.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 즉 효력 발생 일자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21년 9월 12일입니까? 2일. 2021년 9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려주는 거야. 이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처분의 효력이 순속하는 거야. 이 기간 동안 갑과 임차권은 여기 와서 사용수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왔어. 2021년 9월 12일 날 여기 사용수익을 왔다고. 왔는데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여건이야. 조폭이 소주 마시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처분 취소합니까? 사용수익 실행할 날 따로 정합니까? 사용수익 실행할 날짜를 따로 정해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 최소한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문제는 환지 예정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 개념이 안 되면 복습하면 되잖아. 인터넷 강의로 이 정도만 살짝 환지 예정지만 들어도 되거든. 20분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 끝이잖아. 환지 예정지 시험 나와봐. 다 맞춰줄게. 딱 그렇게 된다고.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환지 예정지 지정은 환지 처분을 위한 필요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입니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임의적 절차이고 독립적 행정처분을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절차는 틀렸고 환지 처분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은 맞습니다. 2번.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임차권자에게 세 가지를 알리잖아. 환지 예정지에 뭘 알리죠? 동그라미 하죠? 위치, 면적,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 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맞죠? 3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수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찍으세요. 사용수익 시작할 날.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해 줄 수 있죠.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4번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속합니까? 그 효력 발생일부터 주권적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다음 날까지가 틀렸잖아. 아니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되면은 환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5번 채비제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채비제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처분된 채비제를 지정한 자가 이때 연습 많이 했잖아요. 동영이도 나갔고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이 아니고 해당 채비제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 지정합니다. 채비제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채비제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지정합니다. 이 동영에서 했던 거 비슷비슷 한데 뭐 그죠? 네.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50번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단,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 틀렸죠? 환지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1번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단,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아니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 이렇게 얘기죠. 2번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 위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소멸 동그라미. 여러분 소멸 앞에 시점은 항상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 어떤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은 다음날입니까? 끝나는 때입니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때는 미래서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때 소멸 막 그렇게 했잖아. 3번 도시개발국의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 동그라미. 지역권은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이 원칙 아닙니까? 단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아니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환지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4번 종전토지에 설정된 행정처분의 효과는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부터 환지받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틀렸죠? 행정상 처분은 환지처분이 있더라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종전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환지로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환지처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6번 청산가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됩니다. 확정 동그라미 앞에 줄 컸죠? 언제 확정되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시기잖아. 결정시기는 언제죠? 밑에 살짝 적어요. 결정시기 또 했잖아. 동행했어. 확정시기, 결정시기는 늘 구분하라고. 언제 결정한다 그랬죠? 정확하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정확하게 분류를 했는데 이거 환지 처분을 하는 때,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 확정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 그렇게 됩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51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청산금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줄 거예요. 환지 처분을 하는 때 이를 확정합니까? 결정해야 합니까? 결정 동그라미.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할 때 청산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단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 교부할 때 줄 거예요. 청산금 교부할 때 결정 동그라미. 이거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원칙과 예외입니다. 언제 결정하죠? 환지 처분할 때. 단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언제 청산금 결정하죠? 청산금을 교부할 때.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2번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기부 가능합니다. 3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몇 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모두 청산금의 소멸 시효는 몇 년? 5년.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 주끝죠.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는 손떼죠.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정구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직접 합니까? 위탁합니까? 위탁 동그라미. 행정청은 직접 징수, 비행정청은 징수 위탁이잖아요. 그때 위탁 수수료 있잖아. 위탁 수수료 이렇게 배웠죠? 이것도 이렇게 그냥 외우긴 했잖아. 우리 약조를 했잖아. 여보세요. 도시개발법, 이제 보세요. 도시개발법, 정비법. 내용도 필요 없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위탁 수수 넣으면 100분의 4. 늘 문제풀이할 때 이렇게 안 했나요? 공식이다, 공식 그냥.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위탁 수수 넣으면 100분의 4. 위탁 수수를 보면 딱 이거 떠올라야 돼. 주택법은 내용도 필요 없어. 주택법에서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2. 100분의 2. 그러면 200만 원입니까? 400만 원입니까? 400만 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위탁 수수료 나오면은 100분의 4. 주택법은 100분의 2. 그렇게 됩니다. 여보세요. 수립 기준, 작성 기준 등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아까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하는 거 하나 가르쳐 드렸죠. 뭐요?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52번)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호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사업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고 토지나 건축에 원한 등기를 즉각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1번이 답이에요.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 지체 없이 가지고 며칠? 14일 이내. 위에 적어요. 위에 빨리 적어요. 도시개발법 빨리 적어요. 눈 크게 뜨시고 점심 먹고 나니까 눈이 좀 작아졌어요. 오전보다. 눈 작아졌어요 하는 순간 전부 다 이렇게. 도시개발법은 지금 뭐하러 왔죠? 네? 죄송합니다. 등기 도시개발법은 14일 이내. 14일 이내. 14일 이내. 정비법은 언제죠? 정비법은 지체 없이. 정비법은 지체 없이. 도시개발법은 14일 이내. 이거 잘 나옵니다. 도시개발법은 14일 이내에, 정비법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 며칠 내에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해야 됩니까? 14일.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해야 한다. 이 두 개 헷갈리거든요. 도시개발법은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 구분해서 이거죠. 그 다음에 내려와요. 5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제법상 용어 정의로서 옳은 것은, 이 정도는 뭐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용어 정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는 정비 기반시설. 지난 금요일날 동행에 나갔네? 정비 기반시설. 이거하고 뭘 구분하라고 그랬죠?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하고 구분하라고 그랬죠? 생각보다 시험 자주 나옵니다. 정비법은 공동이용시설과 정비기반시설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는 정비기반시설이다. 2번 정비기반시설 양호나 노후 불량주의 밀집한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하는 재건축 맞습니까? 틀렸죠.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 양호한데 이것도 연습했죠. 노후 불량 건축의 밀집한 지역이 아니고 노후 불량 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이죠.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인 동행 1회에서 연습했습니다. 공동주택 밀집지역이죠. 이때 개정됐다고 동행 1회 때 콕 찍어서 문제 내보려고 가르쳐 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3번.
단독주택, 다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줄 거요. 주관경을 보전하면서 보전 동그라미. 점진적으로 동그라미 하죠. 정비 개량 동그라미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사업이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단독주택, 다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 4번. 해당 건축물 준공 1기준으로 40년 동그라미,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동그라미, 보강 동그라미, 보수 동그라미, 보강 동그라미. 준공 1로부터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노후 불량출 맞죠? 보수 보강 넣으면 몇 년? 40년. 그렇게 올라오겠죠? 보수 보강 40년. 잠깐만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빌딩이 있습니다. 50층 빌딩, 강남에 50층 빌딩. 와, 좋겠다. 강남에 50층 빌딩인데, 이 건물을 준공 1로부터 몇 년 동안? 앞으로 40년 동안 사용을 하려면은, 때때로 뭘 해야 됩니까? 보수도 하고, 보강 공사를 해야 되잖아. 이 건축물을 준공 검사 1로부터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든 비용이 100억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철거 후 새로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95억이면 그럼 100억 들어서 보수공항에서 승인 났습니까? 철거 후 건설이 경제적입니까? 철거 후 건설이 더 경제적이잖아. 그럼 이 건물은 노후 불량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됐죠. 노후 불량을 중에서 보수 보강 넣으면은 40년. 보수 보강 40년. 그렇게 오라고 기본서에 가면은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3번에 5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는 이 법상 대지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는 뭐죠? 지금 이 법이 뭐죠? 53번의 이 법은 정비법이잖아. 지금 정비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니까.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대지가 되는 것은 이 법이 아니고 정비법이 아니고 뭐죠? 건축법이잖아요.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죠. 건축법상 대지입니다. 이 법이 아니고. 5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구역 누가 지정하죠? 거기 들어가 보세요. 자, 정비 사업의 절차 어디 보세요. 정비 사업의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정비 사업은 제일 먼저 뭐 하죠?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합니까? 예정구역 지정합니까? 예정구역 지정한다고 그러죠. 예정구역. 여기서 10년 내에 재개발하겠다라고 예정구역 지정하면서 2021년 9월이 되면은 뭐 정비계획을 위반하겠다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기본계획이잖아. 자, 기본계획에서 이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2021년 9월로 정하면은 2021년 9월이 되면은 관할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 목적인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정비계획을 위반했죠? 금방 관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이것을 첨부하여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거죠. 이게 지정권자야. 단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군지역은 여기는 구청장 등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정비구역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자가 없잖아.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본인들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고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up상 정비구역은 관할 자치단체장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 거야. 정비구역 지정권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니고 적어야 되죠. 특, 광, 특시, 특동, 시당군수. 특, 광, 특시, 특동, 시당군수. 그렇게 되는 거죠. 1번이 답이에요.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본구역 수립과 변경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까? 네.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금방 했잖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죠? 네. 4번.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면은 이것을 공공시설부지 제공으로 간주를 하여서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어. 이때 정비사업 시행자는 현금을 납부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4번, 5번이 좀 어렵죠. 정비구역 지정효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효과가 돼요. 정비구역 지정효과. 잠깐만요. 여기 정비구역 지정 보시면은 그 고시 내용에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뭐지 지정 명수로 뭡니까?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가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면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아까 오전에 도시적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뭐로 제공하면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대지를 공공시설에 기부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는데 아까 높이 제한 문제를 푼 거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에서 대지의 일부를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그 대지 일부를 서울시청이나 부산시청에 기부, 공공시부지로 기부하면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대지 일부를 공공시로 기부하면은 재건축 단지 규모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니까 기부 면적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걸 뭐로 납부합니까?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은 공공시부지 제공으로 간주해서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거야. 그때 공공시부지 제공 대신에 현금 납부를 하려면은 여기 조합원 자기를 갖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4번, 5번은 뭐죠? 정비구역 지정효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효과 중 하나예요. 정비구역 지정효과 중 하나죠. 좀 어렵죠. 다시 읽어볼게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그 현금 납부를 공공시설부지 제공으로 보아서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는데 근데 현금 납부하려면 조합원 자기를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5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토교통장관이 계획을 정합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줄 거죠? 국토교통장관 밑을 긋고 수립권자. 국토교통장관이 정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10년마다 줄 거예요. 그리고 5년마다 줄 거예요.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줄 거죠? 국가 정책 방향이라든지 줄 거죠? 노후 불량 주거지 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이라든지 립자가 빠졌네요. 수립.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 계획 줄 거예요.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이나 노후 불량 주거지 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이나 그리고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야. 이게 기본서 보면 제가 수업할 때 딱 한 번 하거든요. 기본계획 앞에 기본 방침이 있어. 1번이 답입니다. 기본계획과 한번 비교해 볼 것. 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찾아볼 것. 기본서에 있습니다. 56번. 이건 다 알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영에서 했잖아요. 토지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줄 거야.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 해제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의적 해제죠. 가로 안에 줄 거야. 추진위원회는 구성됐어 안 됐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업 중반입니까? 초반입니까? 초반.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는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해제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봐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 토지등 소유자 얼마죠? 과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은 항상 비교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까지는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100분의 30 이상 동의로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3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몇 년? 2년 동그라미. 2년이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 줄 거예요. 추진위원회 구성성이 없으면 정비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동그라미. 고개 들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적 해제잖아. 이 의무적 해제는 이렇게 외웠잖아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무조건 2년이죠. 다 배웠잖아. 연습 많이 했죠.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그 다음에 조합, 기타 몇 년? 3년.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몇 년? 5년. 지난번에 기출문제는 이게 나왔어, 이게 정답을 결정하는 거였어. 5년.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조합, 기타 등등 3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5년. 정비구역 해제 기본서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번 봐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성인가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 여부를 보죠. 그리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지정구제는 나갔잖아. 동행에 나갔잖아.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줄 거예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누구에게 요청하죠? 국토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동영 2회 때 나왔나? 나왔어요. 신설됐다 그랬어. 신설 규정이야. 작년에 신설. 57번. 시공자 선정. 고개를 들죠. 고개 드시고요. 시공자 선정. 이거는 필기하지 말 것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최소로 메모를 하시면 돼요. 무조건 따라 쓰는 것은 안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쯤은. 보시고 시공자 선정은 이렇게 공부했잖아. 선정 주체가 누구? 조합이면 언제 선정한다고? 조합 설립 인가 후 외워. 무슨 방법? 경쟁 입찰. 그죠? 이 선정 방법이잖아. 선정 시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쟁 입찰 방법으로 그렇게 되잖아. 단 조합원 수가 몇인 100인 이하인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뭐죠?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언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 뭐죠? 규약이 정하는 방법. 이것도 동행에도 나갔잖아 지금. 그대로 나간 거야. 마지막이 누구죠? 토지 A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뭐죠? 경쟁 입찰 방법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선정 주체가 세 개잖아. 지금 조합이 선정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선정하거나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할 때마다 선정 시기가 다르니까 구분하고 선정 방법을 구분해서 외워야 된단 말이야. 작년에 이게 시험 나왔단 말이야.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선정할 때 주민대표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서 시공자 추천할 수 있죠? 3번. 이때 추천이 가능해.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서 시공자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하면은 추천한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걸 가지고 문제 그대로 만든 거야. 줄만 끄면 돼, 필간에도. 보세요. 보십시오. 1번에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선정할 때 언제 줄 거야? 빨리 꺼.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은 설립 인가 후 무슨 방법? 경쟁 입찰 동그라미.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 딱 그거 외우라니까. 조합은 언제? 설립 인가 후. 방법은 경쟁 입찰. 그거 외우라고요. 이거 안 외우면 안 돼, 그거는. 다만 줄 거야. 조합원이 얼마? 100인 이하 줄 거야. 100인 이하이면 저 뒤에 뭐죠? 정관 동그라미. 100인 이하인 조합은 조합 초기로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외우면 되잖아 말이야. 3번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선정할 때는 저 뒤에 줄 거 언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줄 거야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시행규정이 틀렸죠. 규약. 시행규정이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체나 등록사업자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야. 답이 3번이에요. 4번에 시장군수등 동그라미. 시장군수등 언제? 두 번째 줄에 줄 거예요. 언제?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시행자 지정 후 저 뒤에 경쟁입찰 동그라미. 경쟁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체나 등록사업자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야. 5번 시장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그 다음 줄 거예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줄 거예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줄 것입니까? 네. 는 주민대표이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 의해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줄 거죠. 시공자를 뭐 할 수 있죠? 추천할 수 있어. 그래서 주민대표이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 의해서 시공자 추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라.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그 위에 저거 플러스 누구라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야.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야. 그래서 계속 제가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시공자 추천이 가능하다. 이걸 대표적으로 강조하니까 5번이 낯설까봐 5번을 찍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 처분계획 방법으로 하는 중앙경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시공자 추천이 가능하죠. 그렇게 오시라고. 추천을 하면은 추천한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선정하여야 합니까? 추천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요. 58번 앞에 적어요. 암기라고. 58번 앞에 암기라고 적으라고. 암기라고 적고 저 밑에 필기해요. 빨리 적으세요. 여러분 교재에 없으니 적어야 되니까 불편하네. 계약의 방법 빨리 적으세요. 제가 이거 안 지우고 나갈게요. 계약 방법. 여기 됩니다. 나올 수 있어요. 재작년에 신청됐거든. 작년에 나올 거라고 제가 찍어주고 했단 말이야. 계약의 방법. 이 문제에 나왔어, 어제. 금요일 날. 종합수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정비사업 책임자가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제조, 구매계약 등 계약을 할 때는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인데 입찰 참가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동행 이해 때 나왔단 말이야. 기억나죠? 계약방법이에요, 계약방법. 계약방법은 빨리 적어요. 원칙.
빨리 받아 적어야 된다. 원칙, 책이 없어 여러분 기본서에 없더라고. 원칙. 계약의 방법은 경쟁 입찰. 경쟁 입찰.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 제조계약, 각종 계약은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한다. 이 원칙이라. 단, 경쟁 입찰에 붙이는 게 원칙인데, 예외,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예외로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어. 지명 경쟁에 붙이는 경우 1번, 받아 적으세요. 준비됐습니까? 입찰 참가자가 10인 이내. 입찰 참가자 10인 이내. 입찰 참가자가 10인 이내이거나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로서 추정 가격, 추정 금액이 3억 이하. 3번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아니고 전문공사. 전문공사는 추정 공사 가격이 1억 이하. 1억 이하. 네 번째, 물품 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은 물품 구매나 제조, 용역 등 계약은 역시 추정 가격 1억 이하 공사입니다. 1억 이하. 추정 가격이 1억 이하인 공사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죠. 그럼 봐요. 입찰 참가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만 추정 가격 3억 이하야. 나머지는 전부 얼마죠? 1억 이하야. 1억 이하. 그 다음에 58번 봐요. 문제. 도시및중앙경제법상 일반 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줄 거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이에요. 계약을 할 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오른 것은 1번이에요. 1번. 건설공사 동그라미는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얼마? 6억 초과. 전문공사 줄 거예요. 전문공사는 얼마? 2억 초과. 전문공사부터 이제 나머지는 전부 2억 초과야. 그러면은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은 건설공사만 추정가격이 얼마 초과? 6억 초과. 나머지는 전부 2억 초과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정답이 1번입니다. 동영에서 아마 하나 소개를 할 거예요, 이걸. 지명 경쟁은 나올만 해요. 그래서 전자조달 시스템 여기 이으면 되고, 아마 지명 경쟁은 동영에서 제가 이 필기 안 해도 되게 이 자체를 문제로 만들어 내보낼 계획이에요. 네. 59번. 도시및중앙경제법상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들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 개발입니까? 공공 개발입니까? 공공 개발.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한다 이 말이야. 안 되면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이 주택공사, 토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한다고. 공공개발이잖아. 그래서 중앙경사업은 민간개발로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말이야. 조합이 없는 거야. 토지는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입니까? 민간개발로 합니까? 민간개발로 하는 거야. 민간개발은 누가 하는 거죠? 조합이 시행하는 거야. 조합이. 토지는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단 조합원 과반수 동의하면은 조합과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주 등과 공동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재개발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누가 할 수 있죠?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을 할 수도 있잖아. 재개발만. 기본적으로 딱 펼치면 이렇게 다 체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하면은 토지등 소유자가 현대자동차 법인 하나잖아. 조합 만듭니까? 현대자동차가 직접 한다는 겁니까? 직접 한다는 이야기잖아. 롯데월드, 잠실 롯데월드 호텔, 백화점, 상업지에서 하는 재개발 맞죠? 롯데가 우리하고 조합 안 만들고 단독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줬다 그랬죠? 설명한단 말이야. 그 재개발만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가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은 40년에 한 번 있는 일이고 롯데월드 재개발도 50년에 한 번 있는 일이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 시행에는 99.9%가 누구죠? 조합이 하는 거야. 그때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은 동의 요건에는 암기를 하면 되는 거야. 누가 조합이 되는지 뭐. 그죠?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럼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원칙은 누구죠? 조합 단독 시행. 예외적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잖아요. 이 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1번. 재개발 사업입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몇 인?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2번.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첨가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를 건설 공간화, 환지로 공부할 수 있다. 틀렸죠? 보기 들고요. 재개발 사업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잖아. 많이 했잖아, 이런 거는. 그죠? 재개발은 뭐죠? 관리 충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죠.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 추분교를 공급하시는 대상은 꼭 기본 정리제가 해줍니다. 뭐죠? 건축물. 관리 추분교로 건축물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을 하잖아. 여기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를 들어가면 틀리죠? 얼마나 많이 했다고 이런 거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인가받은 관리 추분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과 오피스를 공급하면은 재건축이잖아. 재개발은 뭐죠? 관리 추분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 아니면은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 2가지잖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단, 재개발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시행이 필요하면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죠. 천재지변 등에서 재개발 재건축도 긴급하면은 시장구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가능하잖아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죠. 5번은 지난 금요일날도 했구나. 2개 알지로 지정된 재개발 사업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가 아니고 관리 충격 인가 이후. 관리 충격 인가 이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상속 동그라미 이혼 동그라미. 상속과 이혼은 조합이 될 수 있죠. 조합 관리 충격 인가 이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과 토지를 양수받아서 조합이 될 수 없는 자는 아파트 입주 건축을 수 없어. 없으니까 그 토지와 건축을 하는 권리는 토지와 건축을 하는 권리는 매도 청구합니까? 손실보상합니까?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동형 1회에서 나왔고 60번부터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